네, 저금리 시대 확실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거진의 윤은지입니다. 자, 누구나 한 번쯤 부자가 되는 상상 해보셨을 텐데요. 돈 부자, 땅 부자, 자식 부자, 지식 부자, 부자의 종류도 참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부러운 건 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넉넉하게 지내는 시간 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최근 가수 이효리 씨는요, 한 프로그램에 자신의 생활 일부를 공개하면서 시간 부자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는데요. 물론 그녀가 이렇게 시간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젊었을 때 벌어둔 많은 재산 때문이겠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돈이 많다고 해서 누구나 다 여유롭게 지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효리 씨를 보면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생활 방식, 그리고 자신을 인정하고 관리하는 습관, 마지막으로 가치의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쓸데없는데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닐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남들 눈을 의식해서 쓸데없는데 시간을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요. 늘 우리에게 성공을 위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주는 분이시죠. 매주 금요일은 부동산경제연구원의 최기홍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시간을 조금 낭비해 보셨던 적 있으셨나요? 글쎄요. 네. 이렇게 시간 낭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릴 때 누구나가 이렇게 다 똑같을 것 같은데요. 남의 시선을 신경 써서 뭐 집 가까운 데 나가는데도 불필요하게 꾸민다든지 네. 네. 누구나가 있을 경험입니다만 순간적으로 물어보시니까 그게 네. 좀 떠오르네요. 맞아요. 진짜 집 앞에 가는데도 이거 입어야 되나 저거 입어야 되나 뭐 이랬던 적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원장님도 요즘 정말 이제 또 한 회사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바쁜 나날들을 보내실 것 같은데 네네.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면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일단 그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희망일 것 같습니다. 뭐 여행이나 운동, 뭐 저도 마찬가지로 여행 운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난다면 여행 운동을 좀 하고 싶고 뭐 더 주어진다면 뭐 좀 책도 좀 더 보고 싶은데 이야. 방금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게 정말 오늘 당장 시간이 있다면 저 그 어릴 때 외갓집에 있던 오두막에서 낮잠 한숨 자고 싶네요. 이야, 그렇군요. 아우, 정말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것 네, 같습니다. 자, 요즘은요, 이 최근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매도가 늘면서 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불화도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네네. 자, 그렇다면 전세 계약을 맺은 집주인들이 좀 주의해야 할, 염두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등기부등본을 필히 확인해야 됩니다.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주와의 어떤 그 주소가 일치하는지 그거 꼭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모르고 있던 어떤 그 매입하려고 하는 그 물건에 어떤 설정이 돼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담보대출이나 추가적인 다른 대출에 어떤 물건으로 잡혀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현금 거래는 웬만하면 피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소유주의 통장 거래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금 거래를 해야 된다고 하면 네. 영수증 꼭 받으셔야 되고요. 또 세 번째는 간혹 대리인이 나와서 그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리인들이 꼭 갖춰야 할 그 서류, 예를 들면 이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그리고 위임장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 하고 나서 그 소유주한테 다시 한번 확인 전화를 해야 되고요. 대리인과의 계약 진행을 하더라도 그 계약금이나 잔금 같은 경우에는 꼭 소유주 통장으로 입금하셔야 되고, 근데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부동산 간의 거래를 진행하실 때는 중개인들을 이렇게 같이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한 만에 하나의 그런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법적 보호를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중개인들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좀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런 주의사항들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주 최기영 원장님과 함께 혁신도시에 대한 이 투자 포인트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원장님, 혁신도시 역시 이 파리 부동산 대책에 영향을 좀 받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글쎄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파리 대책의 어떤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불과 한 약 2주 정도 지났는데요. 그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다주택자분들이나 아니면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갭 투자하셨다거나 투자를 고려하고 계셨던 분이 지금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판단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파리 대책 자체가 수도권 위주로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혁신도시는 대부분 지방에 이렇게 퍼져 있어서 아직까지 혁신도시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은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영향을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혁신도시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어디에 있는 혁신도시에 대한 이야기 나눌 예정인가요? 오늘은 강원도에 있는 원주, 원주 혁신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자, 강원도에 있는 원주 혁신도시 과연 어떤 투자 가치가 숨겨져 있을지 오늘 최기영 원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부동산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일단 원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16년도에 이제 이주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뭐 공정률은 거의 99%에 돼 있는데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개의 기관이 내려와 있어요. 근데 처음 계획은 13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여정부 시절에 13개로 확정이 됐다가 정권이 2번 바뀌면서 이제 일부 부처가 통폐합되면서 이제 총 13개에서 12개로 되어 있고요. 수용 인구는 3만, 그리고 이전 인구는 약 6천 명. 6천 명의 인구는 광주 전남 빛가람 혁신도시를 이어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유입 인구가 되겠죠. 근데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들은 14년도에 모두 이전이 완료됐고, 그리고 거의 공정률도 100%에 가까운데 원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늦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쪽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이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 부지를 이제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되다 보니까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늦게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혹시 네. 아나운서님께서는 원주, 그러니까 강원도 하면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죠? 그냥 강원도요? 이미지적으로. 이미지? 네. 자연경관. 그렇죠. 자연, 네. 그리고 또 뭐 생명 같은 거 안 네. 떠오르시나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광물. 강원랜드.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적으로 자연, 그리고 또 생명, 네. 그리고 광물 이런 것들이 강원도 하면 떠오를 수 있는 네.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공 서비스까지 이 네 가지에 관련된 이제 기관들이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서 좀 특이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쪽이 이제 혁신도시라면 이쪽이 기업도시입니다. 이제 원주 기업도시인데요. 원래 기업도시는 참여정부 시절에 총 6지역이 이렇게 지정이 됐었죠. 뭐 원주, 충주, 무주, 무안, 그리고 영암, 해남, 태안까지 이렇게 총 6개였는데요. 무안과 무주는 그 다음 정권에 해지가 됐죠. 그래서 총 현재는 4개의 지역에 기업도시가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그러니까 테마는 지식기반형이고요. 이제 세부적으로는 의료입니다. 그래서 원주가 지향하고 있는 게
첨단 의료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현재 기업 도시고요. 그래서 의료 관련 산업 기업들이 지금 입주를 많이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도 수용 예정 인원이 3만 명이죠. 그러면 기업 도시와 혁신 도시의 수용 예정 인구가 3만이면 지금 기존에 있던 원주의 인구에 비례해 봤을 때 6만이면 대단히 큰 숫자가 증가를 하는 거죠. 실제로 2007년부터 2015년도까지 강원도의 인구 증가율이 뭐 150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인구 증가율이 약 6만 명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 기간에. 근데 이 동일한 기간에 원주의 인구 증가율을 따져보면 약 4만 명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인구의 거의 80%에 가까운 인구 증가율을 원주가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북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광역시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주는 지금 현재 기업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를 발판 삼아서 광역시로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근데 물론 지금 현재 광역시까지 도달하기에는 인구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준광역시급, 그러니까 전북에는 전주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급의 도시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의 뭐 향후 전망은 좀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어떤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도시의 어떤 교통 상황 그리고 어떤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교통 쪽을 많이 이렇게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제2영동고속도로죠. 강릉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경기 광주에서 원주까지 들어오는 작년에 개통됐죠. 이 경기, 그러니까 광주 원주 간 고속도로인데 이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기존에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원주의 영동고속도로의 시간보다 훨씬 단축된 약 50분, 서울까지도 약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 자체가 이제 원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따져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고속도로 말고 서울에서 하남 양평지나 서원주 IC로 들어오는 KTX, 그리고 이게 강릉까지 이어지는 건데 원주만 중점으로 봤을 때 서울까지 약 20분 이내에 3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아직 개통은 아닙니다만 개통을 하게 되면 원주에서 서울 가는 교통에 이제 어떤 물꼬를 트는 게 될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인천공항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약 원주에서 인천공항까지 KTX로 이동 거리가 약 50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와 어떤 철로 자체가 지금 원주를 자꾸 밖으로 이렇게 접근성을 좀 높여가고 있는 편이죠. 근데 원주는 인구의 유입이나 인구의 유출 자체가 크지 않았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권인 것 같은데도 아니고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강원도인 것 같은데도 좀 강원도 일부 도시에 비해서는 크다 보니까 이게 이쪽도 저쪽도 아닌 애매한 도시 형태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주거 쪽이나 상업 쪽으로는 사실 좀 많이 닫혀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고속도로나 아니면 이런 KTX가 이제 인구를 밖으로 유출시킬 것인지 아니면 인구를 유입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이제 원주에 어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원주 같은 경우에는 주거 쪽으로는 지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 교통 자체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상업이죠. 왜냐하면 이런 사례들을 갖고 있는 도시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갑자기 교통 상황이 대도시와의 연결이 되면서 교통 상황이 갑자기 나아지면 이 상업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가장 큰 소비층인 20대에서 40대가 밖으로 유출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거 환경은 올라가는데 상업은 떨어지는 경우들이 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원주는 아직 그 정도까지의 진행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저렇다라고 이렇게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비슷한 사례를 갖고 있던 타 지역들을 살펴보면 그런 상황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게 한번 상업 지역이 그 상업 인구가 유출되다 보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는 투자를 하실 때 첫 번째로 주거 지역에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이 두 혁신 도시와 기업 도시의 진행 상황이나 어떤 인구 유입을 먼저 첫 번째로 따져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상업 지역으로 투자를 하시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그 원주 안에 있는 그런 상업 지역의 어떤 영업 실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어떤 조건이나 구조를 갖고 있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든 그 주거지든 투자를 하실 때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꼭 전문가와 이렇게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강원 원주 혁신도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그런데요, 원장님, 지금 투자를 하기에는 이곳이 굉장히 상승한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현재 상승 여지가 어느 정도인지 또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 것인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지금 조금 기대값을 갖고 있는 게 8월 2일 파리 대책 이후에 네. 원주 같은 경우에는 그 조정 지역이나 뭐 투기과열지구, 투기 지역에서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조금 투자처로 지금 떠오르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기대값은 있는데 일단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어느 정도의 성공 여부 그리고 파리 대책의 풍선 효과 이제 그 정도를 좀 보고 저는 앞으로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작년까지 너무 가파르게 조금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조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좀 감안하신 다음에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강의 초반에도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강원도라고 하면 자연 경관이 굉장히 빼어난 곳이잖아요. 네네. 자, 이런 곳에 투자를 한다면 특히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까요? 어떤 자연 환경만 보고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그런 한철 장사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매수 금액을 좀 타당한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게 가장 중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 또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 지역은 그 파리 대책으로부터 조금은 벗어난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대책 발표 전과 후 별 차이가 없는지 어떻게 투자 방향을 조금 조정을 해야 할지 좀 궁금한데 어떤가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파리 대책 자체가 지금 시장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벗어났기 때문에 뭐 영향이 좀 강하게 올 수도 있지만 일단 파리 대책 자체가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 일부권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깥쪽으로는 영향이 미비해요. 근데 뭘 이제 좀 깊게 살펴봐야 되냐면 네. 이런 대책 하나 때문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매도하거나 그 풍선 효과를 기대하고 지정되지 않은 어떤 지역에 순간적인 투자를 하시는 거는 금물이고요. 절대 피하셔야 되고요. 네. 가장 첫 번째로는 개인의 상황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대책의 어떤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항목을 버텨내도 될 만큼의 경제적인 여력이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책에 너무 강하게 저항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큰 위기를 겪었다는 IMF나 아니면 뭐 국제금융위기 이렇게 왔을 때도 부동산이 일시적으로 하락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장기적인 그래프로 보면 항상 우상향을 하게 돼요. 부동산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내가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 정책에 대응을 해서 이걸 더 갖고 갈 것인지
단기적으로 지금 반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내가 버텨낼 것인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거는 개인적인 사정에 맞춰 전문가랑 같이 한번 이렇게 논의를 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겠죠. 자, 그렇다면 강원 원주 혁신도시 파리 대책으로부터도 좀 벗어났고 앞으로 상승 여지도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럼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이곳? 아니요, 문제점은 어느 지역, 어디 부동산에든 항상 존재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뭐 강남이나 이런 경기 일부권에 좀 과열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의 영향이 바로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풍선 효과의 기대값을 갖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기대값이 꺼져버리면 그게 바로 손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걸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순수한 이유로 지금 집가 상승이 혹은 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시 잠깐 어떤 정책의 효과에 의해서 오르는 현상이 아닌지를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곳에 투자를 조금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어떤 사항들을 좀 확인해야 할까요? 뭐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원주에 투자를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혁신도시 안쪽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지금 원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둘 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권이 분산이 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가 미분양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이 미분양이 충분히 해소가 될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해지가 되더라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풍선 효과의 영향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양쪽에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과 원주의 기존에 있던 아파트 가격의 어떤 그 차이점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꼭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지금 수요층이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강원 원주 혁신도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혁신도시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다음 주는 광주 전남 혁신도시입니다. 광주 전남. 네네. 네, 다음 주에도 역시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혁신도시 그야말로 투자처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는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기 전에는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중하고 꼼꼼하게 좀 선택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그 능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께 또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고요? 네. 이 방송 시간보다 더 길고 더 깊고 자세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세미나를 또 준비해 봤습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오늘은 부동산 경제연구원의 최기용 원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고민 상담 시간인데요.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투자 계획들 세우시면서 고민이 되시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광명시 한진 아파트를 매도했는데 다음 투자처로 어디가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네, 다음 투자처를 찾고 계신 거세요? 예, 예, 예. 네, 한진 아파트는 매도를 하셨고. 예, 예, 예. 네, 네. 자, 어디가 좋을지 혹시 특별히 알아보고 계신 지역이라든가 있으세요? 이문동 네. 재개발에 들어가는데 1구역하고 3구역이 7,000세대 분양한다고 하더라고요. 레미안이요. 네. 그리고 잠실 현대아파트를 알아봤는데요. 네네. 그게 지금 한 7억이나 8억 정도면 매도하는데 이문동에 네. 대단지를 투자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강남에 현대아파트
전세를 껴서라도 매입하는 게 나은지 네. 아니면 또 다른 투자처가 있는지 네, 네. 궁금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네, 지금 알아보신 곳은 이문동이랑 잠실현대 둘 중에 어디가 나을지 아니면 또 다른 투자처 어디가 좋을지. 네, 자 전문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그러면 지금 최근에 광명 한인아파트 매도할 때 예. 지금 뭐 가지고 계신 주택 수가 뭐 많으신가요? 아니에요. 그거 딱 하나예요.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집이나 지금 이제 하나 투자하시면 뭐 2개 정도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사는 데가 네네.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 예. 전세 네네. 3억 9,500에 매도했는데 네네. 4천 세해줬던 거 4천 빼고 네. 여기 전세가 1억 3천인데 6천을 빚져가지고 전세 들어왔을걸요? 네네네. 예, 그러면 한 3억 내지 4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는데 예,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지금 강남 쪽하고 이문동 보고 계신다 그랬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추천을 드린다면 저는 강남 쪽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세 예, 끼고. 저도 그 생각이에요. 예. 네네. 전세 끼고 예. 만약에 전세를 안고 예, 그게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도 매입이 가능하시다면 그냥 지금 상황에서 강남 쪽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특히나 강남은 서울의 어떤 대표적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좀 혼란스럽거나 시장 자체가 어려울 때는 원래 그 어떤 투자 세력 자체가 강남이나 서울권으로 많이 집중이 되는 현상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문동 같은 경우에 재정비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당분간은 웬만하면 그 재정비 사업 쪽은 안 보시는 걸 좀 권유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경제 상황이 가능하시다 그러면 그 알아보신 강남 쪽으로 들어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도움이 좀 되셨어요? 예. 예,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시청자분 생각하고 우리 전문가 생각이 좀 일치를 하시네요. 네, 예. 안 그래도 잠실에 투자를 하실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 산 84-4번지 맹지를 보유한 지 7년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7년째 보유 중이시네요. 네네.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7년 전에 여기 매입하실 때 네. 뭐 어떤 매입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여쭤봐도. 아,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제가 네네. 그냥 정상적으로 매입을 한 건 아니고 좀 채무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떠넘겨 받았어요. 아, 네네네네네. 네, 그런데 여기가 맹지에다가 네. 너무 이렇게 좀 북향에다가 좀 개인이 뭘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까다로운 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공시지가도 너무 낮고요. 앞으로 어떨까 해서요. 일단 단순히 맹지 정도의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여기가 아, 주변에 보면 이 용인 테크노밸리라고 지금 네. 개발하는 지역도 일부 산을 좀 먹고 들어가요. 아, 예. 네,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산 쪽도 그 높은 산이나 아니면 그 고도가 높은 지역이 아니라 산 네. 아래쪽 언덕 정도 선만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건데 네. 지금 갖고 계신 그 땅 같은 경우에는 네. 주변 고도가 200에서 250m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산에 둘러싸여 있고요. 네. 그리고 바로 위쪽으로도 뭐 조금 고도는 낮지만 저수지 방향 쪽으로 이게 또 덮어져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단순히 지금 길을 내고 못 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가 순간 그냥 보고 있는 이 고도를 판단했을 때 약 100m 정도가 돼요. 근데 네. 보통 고도가 이 정도 나오면 거의 대부분의 경도가 15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네. 자체적인 개발 자체가 쉽지가 않고요. 아, 네. 또 하나는 여기 자체가 농림지역의 임업용 산지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앞으로
이 땅 안에 있는 어떤 나무 있죠. 네. 그 나무 자체를 옮기거나 베어낼 때는 산림청의 추가적인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 거의 개발 자체가 조금 아이고. 개인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원하시는 어떤 목적으로 투자를 하신 건 아니지만 네. 여기는 사실 혹여 나중에 어떤 뭐 매수자가 나타나거나 한다면 네. 여기는 매도를 하시고 다른 쪽으로 옮겨가실 수 있으면 옮겨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러면 매수- 이쪽은 개발의 여지보다는 매수자가 나타나기를 조금 기다리는 게 네네. 더, 아주 간혹 가다가 네. 이 땅을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네. 또 하나는 이쪽에 어떤 임업용 관련된 어떤 뭐 사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버섯 농장이라든지 아니면 네. 수련원이라든지 뭐 이런 걸 활용하려고 찾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근데 아, 네. 근데 너무 간혹이다 보니까 네. 혹여 매수자가 나타나게 되면 여기는 네. 좀 매도하시는 편으로 저는 좀 말씀드리고 그래요. 싶습니다. 아, 한 네.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네네. 그 밑에 용인 쪽에는 저기도 목리 쪽인데요. 네네. 산업단지가 조금 들어온다 그러는데 그래도 무슨 정원은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네. 이쪽에 용인 아래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네. 뭐 개발지구가 몇 군데는 보여요. 네. 근데 여기도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은 맞습니다만 네. 대체적으로는 언덕 정도 되는 산, 그러니까 아. 낮은 산, 경도도 네. 낮고요. 이걸 네. 좀 개발하는 데 있어서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높이의 산.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개발 여파가 지금 뭐 시청자님 땅까지 밀려오기에는 좀 아주 장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하셨는데 조금 네. 안타까운 결과를 알려드려서 저희도 좀 죄송하네요. 그런데 네. 또 매수자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희망 잃지 네. 마시고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예천동 산 12번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의 전망 궁금하다고 문의해 주셨는데요. 네, 네, 저희 원장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혹시 보유하신 지가 제가 보유한 건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이 아, 보유를 네네. 하고 계신 건데 네. 보유하신 지는 꽤 오래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산이 뭐 이런저런 호재들로 조금씩 그래도 많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갖고 계신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익용 산지라서 지금 개인적인 어떤 개발 행위,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 행위 자체가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지금 지적도상으로는 길 자체가 이렇게 보여지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당장 개발은 어렵지만 조금 좋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서산 원도심 쪽을 중심으로 네, 32번 국도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네, 근데 그 32번 국도와 29번 만나는 그 지점에 지금 있는 땅인데요. 네, 가까이 보면 이 바깥쪽으로 그 도로 바깥쪽으로 지금 아파트나 아니면 어떤 공공기관이나 초등학교나 이런 시설들이 계속 퍼져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땅 토지 앞에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그쪽도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조금만 더 이렇게 보유하시면 분명히 지금까지 갖고 계셨던 시간을 보상해 줄 만큼의 어떤 좋은 호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거는 약간 시간하고 좀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도로 밖으로 어떤 도시가 이제 확장되기 시작할 때는 이게 산번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임야 같은 경우에는 쉽게 먼저 다가서지는 못해요. 그래서 보통 평지나 용도 지역이 개발이 용이한 지역부터 접근이 되는데 여기 네. 같은 경우에는 3번지에다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다 보니까 네. 조금
시간을 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매도하지 마시고요. 네. 이건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좀 여유를 가져보시면 분명히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행입니다. 결과가 희망적이니까요. 네.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 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고민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죠. 이어서 세미나 일정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 02-6223-9988번으로 접수된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시죠.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산 6번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떨지 무척 궁금하실 것 같으신데요. 네, 예, 전문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거 혹시 매입을 언제쯤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2015년 11월 한 27일경에요. 네네. 여기 혹시 매입을 하실 때, 이 예. 장현지구 때문에 이제 어떤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릴 것이다라는 혹시 그런 호재들로 매입을 하시게 된 건가요? 예. 네. 그럼, 여기는 장현지구 시흥시청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이제 예. 시흥 같은 경우에는 뭐 목감이나 뭐 주변에 한 두세 개 정도의 이런 개발 지역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장현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시흥의 중심이 될 것은 맞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 땅은 첫 번째로 현재는 도로가 붙어 있지 않고요. 계획에도 도로는 나와 있지 않고요. 또 하나는 여기는 제가 보기에 개발 제한 구역이 해지될 확률이 매우 낮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 개발을 할 때 이 정도의 녹지 상태는 녹지들이나 이런 임야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필요한 어떤 녹지 공간을 위해서 확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산 쪽에 가셔도 도심의 한가운데 아파트 단지 정 한가운데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 제한 구역이나 임야 자체를 개발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도 그런 양상을 보일 확률이 높고요. 여기가 혹여 조금 고도나 이런 경도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수용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투자성으로 직접 개발 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를 나중에 어떤 개발 제한 구역이 해지되고 어떤 용도 지역의 변경이 와서 차익 실현을 하기에는 좀 확률이 낮아 보여요. 근데 네네. 그런데 일단은 장현지구의 좀 성공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 지금 매도하시지는 말고요. 그래도 지금 보유하신 지 한 2년 되셨으니까 그래도 한 3년 이후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상담 받아보셨는데 좀 도움이 되신 것 같으세요? 예,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3년 이후까지 조금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문가 의견이셨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아니, 그러면 3년 이후로는 뭐 가망성은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 가망성을 보는 게 아니라요. 예. 지금 장현지구가 조금 도시화가 돼가고 있을 때 주변에 그런 임야나 아니면 이런 녹지 공간을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매도하시는 방향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어서 지금 당장 장현지구의 그 완공률이 아직은 좀 낮기 때문에 그 완공률을 좀 지켜보면서 매도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 타이밍을 한 지금부터 3년 이후로 좀 잡으시는 게 네네.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네, 참고하셔서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흥시 도창동 369번지 건물을 11년째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와, 요즘 주님보다 높다는 건물 주님께서 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11년째 보유 중이신데 앞으로 전망 궁금하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네. 지금 시흥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쪽 시흥시청이 있는 이제 장현지구부터 해가지고 옆으로는 목감, 그리고 이제 위로는 은계, 그리고 저기 서울 시흥 캠퍼스가 들어오는 100곳 이렇게 예, 해서 좀 분산돼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갖고 계신 이쪽 건물의 위치가 그 도시들의 어떻게 보면 가운데 위치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여기는 조금 시간을 더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변의 도시가 지금 대부분 형성되고 있는 아주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그 외적인 지역까지의 영향이 끼쳐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는 국도 방향하고도 가까이 있고요. 예, 지금 일단 뭐 용도 지역 자체가 일종인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종상향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 뭐 공실이 없고 임대가 잘 된다고 하면 여기는 주변의 그런 신도시들의 좀 형성이 완성될 때까지는 갖고 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저도 잘 없는데 여기 보니까 산업단지가 지금 공사한다고 하고요. 네네네. 내가 여기에 지금 앞에 새긴다 그래가지고 이게 갖고 있어야 될지 올 때 파야 될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내년에 내가 여기 착공된다는 이야기가 저희가 나왔거든요. 일단 그 신설역 같은 경우에는요. 예, 처음에 소문에 한번 지가가 흔들리고요. 예, 착공 들어갈 때 한번 흔들리는데 예. 보통 경기권에 신설되는 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는 다르게 역세권이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은 있지만 역세권의 영향이 좀 낮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나 이게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예. 완공 전에 매도를 만약에 마음 먹고 계신다면 완공 전에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완공 전에요. 네네네. 아, 내년에 착공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역세권이라는 기대값이 한참 올라가 있을 때 예, 그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수월하고요. 네. 어느 정도 금액도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가 좋으시고, 왜냐하면 경기 일부 지역의 역세권들은 오히려 역을 짓고 나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도움이 좀 되신 것 같으세요?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요. 앞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산 134번지를 2년 전에 구입했습니다. 도로가 있어서 도로를 이용하려고 보니 임시도로여서 도로가 아니라고 합니다. 대출이자가 있는데 처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로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사연 보니까 고민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아이고, 도로가 네. 또 아니라고 하고 또 예. 대출이자가 있으시니까 이걸 처분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전문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식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야, 이거 많이 좀 가슴 아프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누가 봐도 사진상으로는 누가 봐도 이게 멀쩡한 도로처럼 보이는데 네. 이런 경우들이 흔히들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지역은 조금 특수한 경우인 게 네. 앞에 이제 그 화훼단지 조성을 하면서 필요한 도로를 미리 그냥 어떻게 보면 임시도로죠. 그러니까 네네. 정식적인 도로법상 도로도 아니고요. 이거는 뭐 어떤 마을이나 어떤 가구의
출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현황도로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 건축 허가에 필요한 도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네. 일단 지금 만약에 대출 때문에 힘드시다면 제가 조금 고민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만약에 그 대출 이자가 조금 감당이 되신다고 하면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좀 더 갖고 가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네. 보통 임시도로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게 변경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건축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임시도로를 나중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조성이 네. 끝난 다음에 없애버리면 그 기존의 어떤 건물이나 집 자체의 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정부 그 지자체에서는 애초에 그런 네. 상황을 안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주변에 어떤 저 임시도로의 활용이 끝난 다음에 이 도로를 그대로 남겨두고 도로로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혹여 대출 이자가 크게 부담이 안 되시고 그걸 네. 좀 더 끌고 가실 수 있다면 저는 이건 좀 더 갖고 가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예, 그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참고가 되는데 네네. 조금이 그러니까 뭐 언제쯤이 될는지 이걸 막연하게 기다리기가 좀 그래서 답답해서 지금 상담을 한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래서 지금 이게- 당장은 이걸 도로로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조금 낮습니다. 근데 지역에서도 제가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네네. 뭐 한 5년만 갖고 있어라, 5년만 갖고 있어라 그러는데 지금 벌써 한 3년째 갖고 있는데 그래도 뭐 아무쪼록 좀 뭐 전혀 기미가 없어가지고 이걸 마냥 가지고 가야 될지 부담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거기다 상담을 이렇게 의뢰를 했죠. 네네. 근데 지금 단순히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유로 매도하기에는 조금 저는 네, 땅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네. 조금 더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 받으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어요? 아이고. 예, 뭐 아무래도 좀 전문가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좀 안심이 조금 되긴 하네요. 네. 그래도 희망 같은 잃지 생각보다가. 마시고요. 조금 더 기다려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들 들어보고 고민 해결책들 제시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와 현장에서 얼굴을 보고 1대1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죠. 세미나 일정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매거진 오늘은 부동산 경제연구원의 최기영 원장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저번 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파리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서로들 많이 하고 또 저도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파리 대책에 대해서 너무 크고 민감하게 대응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 정책보다는 개인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고려하시면서 시장에 좀 유연하게 대처하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네,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부동산 매거진. 오늘 저희가 준비해드린 정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